자, 어제 한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한 80분 정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잇따르고 있는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 정상이 북한을 향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렇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 협의 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or partisans or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whatever regime were to take such an action. 자, 지금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해 올 시에 미국의 핵무기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현욱 교수님, 지금 한미 정상 간의 회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른바 NCG라고 불리는 핵 협의 그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쉽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그 미국은 자국이 가지고 있는 핵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국가와도 이 사용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결정을 할까 이 부분을 공유를 안 합니다. 아하. 유일하게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게 나토의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핵 기획 그룹인데 거기서도 핵 사용에 대한 기획을 하는 국가들은 주로 미국과 영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나머지 국가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투발 수단을 동원해서 날르는 정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 차원에서 한미가 처음이에요. 양자 차원에서는 처음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이게 합의한 게 처음이다. 네, 핵 협의 그룹이라는 것,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11월 초에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서 회의하는 안보 협의 회의가 매년 열리는데 거기서 핵 운영과 관련해서 정보 공유, 협의 절차, 전략 기획, 실행 이 네 가지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양 국방장관이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NCG라는 거는 그러한 핵 운영과 관련된 양국의 협력을 제대로 촉진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만든 거다. 아하. 그런 의미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의 그 핵 기획 그룹은 다자간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도 좀 엉성하고 그 결정은 물론 미국이 혼자 하지만 협의 절차도 상당히 분산돼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양자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국과 미국 간에 독단적으로 양자 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자 간의 구도란 말이에요. 물론 결정은 미국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나토의 그 NLG를 제외하고 그 다른 양자 동맹에서 호주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미국은 자국의 핵 사용에 대해서 절대 아무것도 공유를 안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번이 한국과 그걸 시작한 거예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른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런 핵무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랑은 잘 쉐어하지 않았다. 잘 공유하지 않았다. 그것도 1대1로. 근데 그런 것들을 미국이란 나라가 1대1로 공유하는 게 한국이라는 파트너가 1대1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 미국이 양자 간은 처음이라고 봐야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NCG. 자, 그런데 이런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평가가 한 목소리가 아니라 엇갈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들어보시죠.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핵 전력 운용에 한국이 따라가기만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한미 핵 협의 그룹 창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한 국빈 방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그토록 강조했지만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셈입니다.
자, 또 하나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저 잠수함이 미군 잠수함인데요. 김 교수님, 지금 저 잠수함이 그냥 잠수함 같지만 간단치 않은 잠수함이라면서요? 그런데 저것이 40년 만에 우리 한반도 주변 해역에 전개되는 것이 정례화된다. 이게 합의가 됐다는데 이건 또 지금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실제 SSB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핵잠수함과는 달리 이제 B자가 들어갔잖아요. 볼리스틱 미사일의 약자인데 네. 핵잠수함에 그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장착되면 SSBN이에요. 그러니까 저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네. 지금 화면처럼. 네, 어허. 그게 SSBN이고 핵미사일이 없으면 그냥 SSN이라고 부르고. 예. 근데 이 SSBN이 왜 중요하냐면 예.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디젤 잠수함과는 틀리게 잠항을 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레이더에도 잘 안 잡히고 거기에서 갑자기 그 근해에 접근을 해서 미사일을 쏴버리면 속수무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북한이 지금 그 이러한 잠수함 자행 작전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부 때 발표한 그 국방 전략서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 미국의 SSBN 8대를 전 세계에 돌리겠다. 아, 전 세계에 돌리겠다.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어허. 하지만 8대는 항상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사태가 나든지 예. 15분 내에 그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 야, 그게 반드시 한반도 주위에 있다는 보장이 어딨나? 그래도 빈틈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제공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전략 자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례적으로 오거나 유사시에만 와요. 네. 근데 한국은 야, 항상 있는 것처럼 상시 효과를 다오. 상시 효과를 다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더 자주 배치해 줄게, 더 자주 나가 줄게 이거를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핵잠수함까지 분명히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그러면 그래 핵잠수함도 상당히 자주 예. 한국 한반도 근처에 배치를 해줄게. 아, 그러면 한반도의 북한의 잠항에 의한 안보 위기가 예. 상당 부분 극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아.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런 게 또 저게 의미가 있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핵 보복 최종 병기라고 불린답니다. 바닷속에 은밀하게 이렇게 잠수함이 떠다니다가 잠수함 바다 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미사일이 그냥 미사일이 아닌 핵 미사일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핵미사일 잠수함이 40년 만에 한반도에 어떤 전개가 되는 것이 정례화된다. 이런 말씀을 김현욱 교수님께서 주셨습니다.